오늘장 돈이 되는 공시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낙폭을 축소하면서 코스피는 플러스권 현재 소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돈이 되는 공시 베스트 3 보시죠. 베스트 3 공시는 팍스넷의 최대 주주 변경 공시입니다. 주권 관련 사채권 양도 결정 정정 공시도 있었습니다. 현재 주가는 3%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장중에 10%까지 상승했다가 7%까지 하락하는 변동성 극심한 주가 움직임 보여줍니다. 팍스넷의 공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팍스넷 같은 경우 일단은 그 최대 주주가 기존의 최대 주주가 일단은 그 담보대출을 자기 신의 지분을 가지고 이제 담보대출을 받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급락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담보권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린 측에서 담보권을 행사함에 따라서 최대 주주가 변경된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어이없이 경영권이 제3자에게 넘어간 그런 결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업 측이 이제 돈이 필요할 때는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자금을 이제 끌어들이게 되죠.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은행권을 통해서 돈을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증자를 통해서 돈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도 여의치 않을 때는 최대 주주가 자신의 지분을 담보로 해서 시장에서 자금을 융통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 이제 질권 설정이 되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하락하면 소위 말해서 그 담보권을 행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경매라는 그런 절차를 행사를 함으로써 아파트의 소유주가 바뀌게 되는데요. 즉 팍스넷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서 최대 주주가 변경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주들 바뀐 그 최대 주주 기존 주주가 이것을 찾기 위해서는 이제 돈을 또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돈을 또 마련한다라는 건 쉽지 않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팍스넷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팍스넷의 최대 주주로 이번에 이렇게 변경된 주체가 보시면은 이정자 씨 외에 또 PXN 홀딩스거든요. 그렇죠. PXN 홀딩스는 키위미디어 자회사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팍스넷이 키위미디어의 지분 투자를 받았었던 기업이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된 부분들인데 현재로서는 앞으로 향후 움직임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주가는 오늘 52주 신저가 경신 시도가 나타났습니다. 몇 등급 설정하시겠어요? 일단은 최대주 변경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부분을 해서 5등급을 드리겠고요. 주의 등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팍스넷 보유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이 등급 잘 챙겨보셔야 되겠습니다. 5등급을 설정했습니다. 주가 현재 신저가 경신 나타내고 있는 팍스넷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돈이 되는 공시 베스트 2 보시죠. 오늘 베스트 2 공시는 시젠입니다. 시젠의 주식 선물 2단계 가격 제한폭 확대 공시입니다. 현재 주가는 플러스권에서 마이너스권으로 돌아섰습니다. 역시 변동성이 굉장히 큰 오늘 흐름이고요. 플러스 11% 고점에서 마이너스 9%까지 보이다가 현재는 마이너스 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젠, 이 진단 키트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했던 대장주였는데 오늘 변동성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진단 키트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단기간에 주가가 2배 이상 급등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죠. 일단 선물 가격 또한 상당히 급등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만 오늘 일단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했던 것들이 어떻게 본다라면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러한 요소가 아니겠는가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2배 가까이 이제 급등을 한 부분들인데 코로나19 진단키트 물론 현재 불티나게 나가고는 있습니다만 영업이익에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최근에 주가가 2배 이상 올라갔다라는 것이 단기간에 이런 점들을 반영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일단 기업 내용 입장에서 본다라면 단기간에 이런 재료들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수급이라든지 아니면 차트를 보게 된다라면 오늘 거래량이 상당히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려 1,700만 주나 지금 거래가 좀 이루어지고 있죠. 평상시 거래량에 비해서는 월등히 현재 지금 많은 거래량들이 일어나고 있고 최근에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마 1,0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기록된 경우가 5차례 정도 있는데 오늘 거의 그거의 2배 가까이 거래가 좀 이루어지면서 역사상 가장 많은 거래량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러한 내용들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소위 말해서 손바뀜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즌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소위 말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샀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CN 같은 경우는 주가가 현재 지금 6만 원 가까이 되는에도 불구하고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접근을 하는 그런 종목으로 현재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이 현재 지금 6만 5천 원대 이상에서 분봉을 보게 된다면 상당 부분 물려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올 때마다 그분들 물량이 또 출회될 가능성이 있고요. 대략 한 10% 정도 고점 대비해서 10% 정도 지금 오늘 장중에 매물이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것을 오늘 지금 현재 1시간 정도 남아있는 시간 동안 뚫어주지 못한다라면 결국 거대한 매물벽이 쌓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이렇게 된다면 주가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코로나19에 대한 진단키트 굉장히 좋은 재료이긴 합니다만 네. 이런 것들이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는 점을 우리는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왔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CJ는 지난 10년 동안 2010년대 들어서 4만 원, 5만 원대를 횡보를 했죠. 예. 못 뛰어넘었어요. 예, 못 예. 뛰어넘고 횡보를 하다가 2015년도에 한 차례 7만 1,700원을 올라갔었고요. 오늘 장중에 고점이 6만 9,800원, 7만 1,000원대를 결국에 이 7만 원도 찍지를 못하고 일단은 그렇죠.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강한 매물벽이 형성될 가능성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몇 등급으로 대응을 해볼까요? 일단은 3등급을 드리겠고요. 시젠 자체가 네.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네. 시젠이 말씀하셨다시피 박스권의 횡보를 보일 때도 시젠 자체가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고 네. 우량 많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었고 2015년에는 바이오 열풍이 한번 불었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격이 움직였었습니다만 현재 지금 뭐 퍼가 그렇게 낮은 수준이 아니에요. 따라서 영업이익은 높습니다만 퍼가 높기 때문에 박스권을 횡보를 했고 이번에 아무리 진단키트가 있다 하더라도 이 정도 가격이라면 조금 부담스럽지 않겠는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등급은 3등급을 드리겠고요. 이 또한 현재로서는 관찰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7만 원대를 돌파할 수 있는 뭔가 재료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바라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현재로서는 네. 일단 우리가 그 재료가 과연 코로나19 진단키트가 될지 아니면 다른 또 진단키트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수급상으로는 우리가 차트를 배우시는 분들은 고전적으로 배우는 게 있죠. 고점에서의 대량 거래는 매도다라는 것은 이건 정석입니다. 네. 현재 고점에서 오늘 말씀하셨다시피 7만 원을 터치조차 못했어요. 6만 9,800원. 안타깝게도 한 200원 상가를 놔두고 왜냐하면 7만 원의 매물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800원에서 이제 찍고 내려왔는 부분들인데 일단 그때 당시에 매수하신 분들이 분명 계십니다. 오늘 800원에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10%의 일단은 마이너스가 기록이 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올라올 때마다 적정 수준에서 꼭 내가 원금이 안 된다 하더라도 6만 5천 원, 6만 7천 원만 되더라도 매물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것을 소화해내지 못한다라면 네. 결국 주가는 내일부터는 더군다나 시젠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분 중에서 시젠을 모르시는 분들이 없죠. 그리고 시젠을 그동안 못 샀던 분들이 그래도 조금 올라가는 것들을 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못 사셨던 분들이 오늘은 충분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 사셨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일 추가적으로 시젠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재료가 나오든지 아니면 새로운 수급이 동원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현재로서는 조금 요원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진단키트, 코로나19의 진단키트 수출 기대감이 반영됐었던 시젠 7만 원 선 위의 매물은 지난 2015년에 사셨던 분들의 매물이겠죠. 그렇죠. 5년 묵은 매물입니다. 시젠 오늘 3등급 주의 의견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돈 되는 공시 베스트 1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베스트 1 공시는 에이블 CNC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사실 제일 우려감이 높은 섹터 가운데 하나 화장품 주식의 공시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주주총회 공시입니다. 오늘 주가는 2% 상승입니다. 이 공시 어떻게 그렇죠. 보시나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도 주총은 이제 3월 말까지 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12월 결산법인 같은 경우 90일 이내에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3월 말 이제 주총 시즌이 도래했다라는 점. 물론 이제 지금 주총이 사람이 모인다라는 것 때문에 과연 원활히 이루어질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다음 주부터는 주총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마지막 주에 피크가 열리기 때문에 주총 시즌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에이블 CNC 같은 경우 지난해 성적 과연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좀 궁금한 그런 상황이죠. 지난해만 하더라도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았었던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그 나름대로 선방했었던 그런 화장품 섹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런 지금 현재 주식들을 보게 된다면 지난해는 괜찮았다 하더라도 올해 전망치를 과연 회사 측에서 어떻게 과연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총장에서 대표가 분명히 올해 전망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전망치들은 현재 지금 2월, 3월 달 코로나19 사태가 퍼진 이후에 그 생산이라든지 소비량에 대하여 근거해서 얘기를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한 현재 지금 주총 시즌에서 우리가 지난해 실적과 올해 실적은 괴리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난해 실적은 이제 중요하지 않은 주총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발표하는 올해 전망치, 지금 저도 들어오기 전에 검색을 하다 보니까 모 증권사에서는 올해 자기네들이 발표한 올해 경제 전망에 대한 것들도 그 정정을 해서 리포트를 네. 다시 냈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보증권 보셨나요? 교보증권입니다. 예, 예, 그 IMF 얘기를 했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걸 다시 정정을 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좀 발빠른 증권사들은 그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업체에서도 제가 총수라 하더라도 이미 12월부터 사업계획 짰던 것을 다시 짜라라고 지시를 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발표하는 것들을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당분간 모든 주식은 관망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네. 에이블 CNC 오늘 3%대 반등세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10,000원대를 정확히 안착을 할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교보증권에서는 현재 상황이 IMF 직전과 같다 이런 예.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코스피의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IMF 이전 그때 딱 한 번밖에 그렇죠. 없었다는 점을 얘기를 하면서 지수 밴드를 좀 수정을 했더라고요. 상단은 2,200으로 보고 하단은 1,800 아래까지 예.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이블 CNC 오늘 몇 등급으로 대응할지 등급 설정해 주시죠. 조금 높은 등급을 드리고 싶은데 네. 뭐 아직까지는 3등급을 좀 드릴 수밖에 없겠고 올해 아무래도 좀 고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런 섹터들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종목 3등급 그리고 팍스넷은 5등급 받았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